영화 왕의 남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천만 관객의 마음을 울렸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었죠. 광대들의 애절한 운명과 연산군의 비극적인 삶이 스크린 위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고 감동했던 그 영화 속 이야기들, 과연 얼마나 많은 진짜 역사를 담고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굳게 믿었던 그 눈물과 감동의 순간들이 실제 역사와는 저 다른 허구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게 진짜 역사였구나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테죠. 하지만 영화는 역사적 사실 위에 예술적 상상력을 더입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마법의 베일을 살짝 걷어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왕의 남자가 그려낸 연산군 시대의 비극적인 서사 뒤에 숨겨진 실제 역사적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영화는 예술적 상상력으로 우리를 그토록 매료시켰을까요? 그 흥미로운 경계를 다각도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던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창조된 허구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영화 왕의 남자의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군주로 평가받는 연산군의 재위 기간은 말 그대로 경랑의 시대였습니다. 궁궐은 끊임없는 피바람과 정치적 암투로 얼룩져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했죠. 이 혼돈의 시대를 영화는 어떻게 그려냈을까요? 연산군은 죽기 초에는 유교적 이상 정치를 꿈꾸는 듯 보였지만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게 된 후부터 점차 광기 어린 폭군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연산군의 내면적 갈등과 광기를 섬세하게 포착하여 비극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궁궐의 위압적인 건축물들, 어두운 색채의 화면 구성, 그리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백성들의 시선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견하는 듯한 불안감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했죠. 피폐해진 민초들의 삶은 궁궐의 화려함과 대비되며 그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의 곁에는 늘 요부로 불렸던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연산군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둘렸으며 영화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연산군의 몰락과 광대들의 비극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요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제 영화의 핵심 인물인 광대 공길과 장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들은 단순히 왕 앞에서 재주를 부리던 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공길과 장생은 연산군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지어 정치적인 상황에까지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그려지죠. 과연 조선시대 광대들이 정말로 왕에게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조선시대 광대들의 사회적 위치는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저작거리에서 유랑하며 풍자와 해악으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의 냉대와 멸시를 받는 존재였죠. 궁중 연회에 불려가 왕 앞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지만 그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왕의 오락을 위한 도구적인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왕에게 직언을 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 위태로운 삶이었죠. 하지만 영화 왕의 남자는 이러한 역사적 고증을 넘어 광대들에게 특별한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특히 공길은 연산군의 외로운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유일한 존재로 그려지며 그의 연약한 아름다움은 연산군의 뒤틀린 욕망을 자극하는 매개체가 되죠. 장생은 연산군에게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강인한 신념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광대의 표상으로 등장합니다. 영화는 이처럼 실제 역사에서는 미미했던 광대들의 삶에 예술적 상상력을 불어넣어 왕의 권력에 맞서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광대들의 운명에 더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작거리에서 공연하던 광대들의 모습은 궁중 연회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그들의 예술이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궁중 연회의 장면들은 어떨까요? 화려하면서도 퇴폐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던 연산군의 연회는 실제 역사 기록 속에서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연산군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고 수많은 기생과 광대들을 불러 모아 밤샘 연회를 벌였다는 사실이 실록에도 전해지죠. 하지만 영화는 여기에 광대들의 날카로운 풍자와 그로 인해 촉발되는 연산군의 분노,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를 더해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실제 역사 속 광대들은 과연 이토록 위태로운 줄타기를 감행했을까요? 아니면 영화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적 진실과 영화적 호구 사이의 흥미로운 줄다리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화가 단순히 역사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는지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영화 속 궁궐은 탐욕과 광기로 얼룩진 피비린내 나는 공간으로 그려졌죠. 연산군은 과연 그토록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폭정을 휘둘렀을까요? 실제 역사 속 기록들을 살펴보면 연산군은 즉위 초기만 하더라도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며 현명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내면은 깊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1504년에 발발한 갑자사화는 바로 이러한 연산군의 광기 어린 복수심이 폭발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영화는 광대들의 날카로운 풍자가 연산군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생모의 폐위와 사사에 관련된 인물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는 등 그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했던 사건이었죠. 수많은 신하와 그 가족들이 죄 없이 희생되었고 궁궐 전체는 피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영화는 광대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사건에 개입하여 사화를 유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비판 의식을 고취하고 광대라는 약자의 입을 통해 시대의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는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실제 조선시대 광대들이 이처럼 왕의 심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화는 광대들의 예술적인 행위를 통해 당시 궁궐을 지배했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과 연산군의 극단적인 광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 이처럼 영화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대한 뼈대에 공길과 장생이라는 허구적 인물들을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 넣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서에 기록된 연산군의 폭정은 우리에게 충격과 경고를 주지만 영화는 그 폭정이 가져온 인간적인 비극과 무고한 이들의 고통을 훨씬 더 생생하고 절절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광대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단순한 유의를 넘어 억압적인 시대에 맞서 자유와 인간성을 갈망했던 예술가들의 처연한 외침처럼 우리 가슴에 깊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다면 영화 왕의 남자는 단순한 역사 재현을 넘어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영화는 조선시대 연산군이라는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삼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 권력의 덜없는 속성,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예술의 숭고한 역할이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공길과 장생의 춤은 단순히 왕을 즐겁게 하는 광대들의 놀이가 아니었죠.
그것은 때로는 잔혹한 왕의 숨겨진 고독을 위로하고, 때로는 힘없는 민중의 억압된 아픔을 대변하며, 때로는 권력의 허상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시대를 초월한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장생과 공길이 함께 줄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모습은 깊고도 먹먹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들의 춤사위는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예술혼, 그리고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자유를 향한 뜨거운 갈망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연산군 역시 화려한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결국 고독과 광기라는 거대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비극적인 인물로 그려지며 권력의 허무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영화는 이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역사의 거울 앞에서 인간 본연의 복잡하고도 나약한 모습을 여실히 비춰보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영화 왕의 남자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예술적 상상력이라는 눈부신 건축물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한 기록으로는 미처 다 담아낼 수 없었던 인간의 깊은 욕망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이 영화는 완벽하게 구현해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적 진실과 영화구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야기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비단 연산군 시대의 비극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소비하고 있을까요? 왕의 남자는 단순한 오락 영화를 넘어 우리 스스로 역사를 재해석하고 현재를 성찰하게 만드는 강력한 문화적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지만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며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는 것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